학원을 하면서 절감하는 거는 한국이 뭐 입시 교육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시스템이 괜찮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과학 훈련, 그다음에 의대를 간다면 의대, 공대를 간다면 공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되었던 친구들이 2020년에 아주 고도로 첨단화된 한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RNA가 뭐고 인공지능이 뭐고 크리스퍼가 뭐고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2010년 그러니까 대학교 때 레닌주의 그야말로 구닥다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운동권이라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만남이에요. 만나서 놀고 그러다가 2010년부터 정무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니까 네, 솔직히 북쪽에서 오더도 내려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오더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속 들어왔다 내가. 막 싸우다가 한 명이 이거 NDF 자, 여기서 문건이에요. 배경 설명. 그러면 NDF. 갑자기 배경 설명. 배경 설명 NDF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한민절이라고 KNDF. 이제 방송하잖아요. 12월 31일 날 강원도로 떠나는 거죠. 단파가 잡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 얼음에 가면은 이 표정 좋아요. 라디오에서 나와요. 1월 1일 날 라디오에서 나와요. 신년 방송이. 그러면 그걸 받아 적어서 타이핑을 해서 이제 그 1년 동안 우리는 그 지침대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서로 싸워. 예를 들면 뭐 올해 민족 대회를 할 건지 민족 공동 행사를 할 건지 막 싸우다가 누가 문건을 쓱 디밀지. DF 문건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약자. 거기 이제 써 있으면 다 빼박인 거죠. 아, 그러면 논의가 종료돼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DF 문건이 되게 해석의 여지가 많게 모호하게 나와요. 얘들아, 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 이런 수준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착한 일의 기준이 뭐야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근데 이제 뭐 이날은 저 말했다 이날은 저 말했다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의 워딩을 따오면 우리가 항상 청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DF 문건을 참고했는데 선거 방침이 다 달라.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상상을 못 하겠죠. 단파 저 방송이 지금 서울에서는 안 들려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잡히죠. 아세요? 네. 그 단파 방송을 듣기 위해서 강원도가 잘 들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저기 1번째 고성. 그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일제 썼다고 그걸 잡기 위해서. 고속 요즘 핫플레이스인데 이 카페 이쁘게 나 꾸며가지고 집에 그다 단파 듣는 거 아니야? 1번째 뭐 히다치인가 이걸 사놓고 간첩이라서 그래. 그냥 수학 문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듣고 있었어. 수장님은 간첩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니, 간첩은 간첩,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 북한 방송 듣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라디오는 FM, AM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단파 방송 못 듣게 하려고 FM, AM밖에 없거든. 근데 일제를 보면 SW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단파 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 고성능 그 소문이 그게 있어서 나도 단파 방송 잡으면 북한 방송 다 잡혔었어. 잘 잡혀. 대박이다. 우와 이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무조건 다 알아요. 아 그래. 40. 안 믿죠. 그랬었다 그러면 대부분. 네.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일반 학우들은 모르는 거야. 이런 세상을. 그러니까 전대협 출범 시기에 연인원 한 10만 명이 동원됐는데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 500, 1000? 500에 1000 동원됐는데 이 친구들은 다 알죠. 이 정도까지는.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아니, 뭐 그래? 그 어느 학교가 그래? 뭐 이렇게 다 지금. 항상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걸 오픈하진 않죠. 이것도 진짜 옛날 용어인데 조직보위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물음표를 지면 알려고 하지 마. 너도 다치고 조직도 다쳐. 맞아요. 알려고 하지 마. 그 말투 좀 유행한 게 알려고 있어. 하지 마. 너도 다치고 그러면 심지어 뭐도 모르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대장이 누군지도 몰라. 맞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당연한 이거 당연한 거죠. 조직처럼 이렇게 나는 내 윗선만 알아. 내 윗선은 그 윗선을 알아. 근데 내가 만약에 다 알면 내가 잡혀갔을 때 다 불 수 있잖아. 조직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그런 그렇죠. 거. 항일무장 무슨 영화 밀정이나 네. 이런 데 나오는 이 양반 네. 멀쩡히 생겨서 이런데. 뭐요? 아니. 뭐라고요? 멀쩡히 생겼는데 별놈의 에이씨, KNDF를 아는 사람. NDF 뭐 이거 아무도 몰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알아? 근데 옛날에 선배 하나가 몇 학번 선배였나? 나를 붙들고 이제 선배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일환으로 네 주변에 누가 전이일지 모르기 때문에 동지의 말은 전이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명심하고 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 파다하게 네, 막 퍼졌죠. 그랬었어요. 환장한다 진짜. 여기 한민전 요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 세력이에요. 그렇지. 그 선배님도 집권 세력에 있는 분하고 친하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거를 했더랬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도 자기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두 번째는 누구나 청년 시절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정서가 지금 배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자신도 자기가 은연중에 그냥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레닌주의자인데 내가 볼 때는 자기는 레닌주의를 잘 몰라. 레닌주의 잘 모릅니다. 주사사인데 자기 잘 몰라.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토론해 볼 때가 됐다. 뭐 이런 아까 조직도 전형적인 그 민주집중제 또는 레닌주의의 산물이죠. 저 다음에 고속 놀러 갈 때 괜히 한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요즘 안 나와 방송. 아, 그래요? 아, 요즘 안 나옵니까? DF 없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이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몰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하네? 공격적인 대남 전술은 다 난수 방송 디도스. 유튜브로 해요. 난수 방송. 맞아요, 유튜브로 합니다. 난수 방송이 뭐예요? 난수 방송. 아니 저분은 약간 교양이 그러니까 필요해. 모스보 있죠. 모스보. 네, 띠띠띠띠띠. 예,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원래 무슨 책이 있어. 책이 있으면 몇 페이지 뭐의 단어 이런 거를 네. 거기서 난수를 불러주면 그 난수를 보고 그거를 이제 원래 그 문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된 책이 있어요. 지정된 책이. 그것도 영화에서 보는 그 장면인데. 아. 어디 몇 페이지에 몇 이렇게 하고 어디 그거 영화 정도를 가지고. 영화가 그냥 단어를 영화잖아요. 따서 하나의 문장. 아니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원의회라고 했잖아요. 그 재원의회가 헌법 만드는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전복하고 혁명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화운동이었다니까. 83년도 그 정도까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야 되나요? 언제 그 기점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민주화운동의 대부를 한번 뵙고 왔는데 지금 우파로 몰리고 계신 분, 무슨 장모모 씨. 근데 이건 이제 민주화운동이 워낙 은폐돼 있다 보니까 이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80년대 초반서부터 장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갑자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막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84년, 85년도에 보면 레닌주의로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리됐고 86년 주체사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이었을 때는 87년 4월부터 87년 9월까지입니다. 87년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화에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 혁명의 단계론에 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거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을 혁명의 한 단계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혁명의 한 단계로 봤는데 그것이 가짜 또는 형식적 또는 불완전한 이렇게 일대를 붙었지.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가는 조건 위에서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긍정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헤게모니로 부르주아 그렇죠. 민주주의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헤게모니가. 근데 이게 황당무계한 게 제가 조국 사태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은 저는 레닌 얘기를 86년, 7년도에 해보고 처음 해봐요. 조국 사태가 나서 옛날에 왕년에 CA 투사들이 있잖아요. 은수미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조국도 CA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은수미, 조국, 그다음에 황희석. 이런 친구들, 황희석은 아주 잘 알아요. 이런 친구들이 CA였는데 최근에 한 1년 전에 84권 CA 친구를 만났는데 난 한 30년 만에 CA 용어를 갖고 토론을 했어.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어쨌느니 러시아 혁명 딸딸딸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레닌이 어쨌느니 그리고 현 정세를 레닌에 기초해서 레닌주의에 기초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요 조금 전에 이제 누구의 에너지로 이제 혁명을 하냐 이런 얘기가 이게 원래 주제로 이제 했었던 문건이 지금 여기서 나와야 돼. 농촌 공동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그 얘기하려고. 원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끝나기 한 20분 전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농민을 혁명 주체로 보는 이 사고 방식이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농촌을 말아먹었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 문건 찾아보세요. 황당한 거 있어요. 서울 사대문 안을 조선으로 조선의 향기가 나게. 그리고 자기는 용적률을 오히려 낮추겠대. 완전 황당무계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농민 이론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농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도시화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농민에 있었던 거대한 인구가 고밀도 도시인으로 가는 게 역사의 기본 추세인데, 주체 사상은 이농하는 것 자체를 불온시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해찬의 이거죠.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고.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향을 떠난 거니까. 그 다음에 도시로 왔을 때 자꾸 NL은 노동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누구에 관심이냐면 도시 빈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들이 도시로 왔으니까 이농한 농민들끼리 오손도손 잘 살자. 이게 한지붕 세 가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장이가 쌓아올린 공,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NL은 생각보다 노동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농한 도시 노동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박원순의 그 개념이에요. 무슨 뭐 재개발을 하려고 재개발하면 안 되지. 너무너무 농민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농민스럽게 안 살잖아. 그건 또 그렇지. 그건 다른 얘기가 도덕한